이제부터는 인물 탐구 들어갈 텐데요. 대한민국 운명이 바뀐 그날들 해서 인물들 한번 볼 텐데요. 굉장히 흥미롭죠. 저는 제5공화국을 처음부터 정주행을 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한 게 아니라 한 2년 전에 했었는데. 자, 전두광이 전두환 역할이죠. 요거는 제가 추후에 설명할 테니까 하고, 이태신 장군, 장태환 소장의 모티브인데, 사실은 조금 유튜브를 찾아보면 이걸 막았던 장민기 뭐 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병주 특전사령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고초를 겪은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장태환 소장 같은 경우는 감옥에서 이제 모진 고문을 받고 나오게 되는데, 퇴계 6개월 동안 감금을 당하게 돼. 그런데 이때 아버지가, 그때 당시로서 이 군인이 굉장히 명예로운 직업이잖아요. 굉장히 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었는데 아들이 이런 꼴을 당하는 걸 보고 매일같이, 그래가지고 맨날 술을 드시다가 돌아가셔요, 아버지. 그래가지고 막 이 울분을 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그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서울대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제발 장군님 참으시오, 막 이렇게 막 하는 나오는데, 실제로 서울대에 81년도에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 보고 살아갔었는데, 이 아들이 잠깐만 여행 다녀올게요 하더니 할아버지 묘지에서 자살한 채로 1개월 지난 후였는데, 그 장면이 유튜브에 나와요. 이거는 제가 보여드릴까 말까 하다가 안 보여드리는데, 너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이 애기가 이제 그 아들이 죽어 있어요. 눈을 감을 거잖아요. 눈을, 그때 겨울이었어. 눈을 감은 눈을 뜨게 하려고 침을 발라가지고 그 눈을 뜨게 하는데, 눈을 뜨게 만들었더니 그 눈 아래서 이만한 얼음 조각이 나. 밤새 울면서 눈물이 얼어붙은 거죠. 그런 가운 죽음을 맞이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또 딸이 한 분, 이 딸 때문에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딸 때문에 살았고, 그 전두환이 50 때 무슨 공사 사장을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래서 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비판받기도 했는데, 추후에 계속 12.12 사태라든지 50의 부당함에 대해서 계속 끝까지 노력했다고 합니다. 자, 이 정상호 대장님, 이분도 대장이 포스타예요. 포스타 아시죠 다들? 포스타가 우리나라에 몇 명 있는 줄 알아요? 7명밖에 없어요. 7명밖에. 근데 그 7명밖에 없는 사람을 어떻게 했냐, 이등병으로 예편시켜버린 거예요. 불명예 전역. 명예를 잃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평생을 그 치욕 속에 사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됐었고, 자, 이 노태곤 소장, 우리가 뭐 다 알죠. 노태우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이 노태우건 소장이, 사실 저는 좀 배역이 잘 맡았다고 생각해요. 좀 다른 사람들은 야, 노태우 치고 너무 잘생긴 거 아니냐? 이게 솔직히 배우도 잘생기긴 잘생겼는데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저는 좀 어설픈 연기 같은 그런 느낌 하면서, 약간 개그적인 요소도 좀 있고, 좀 막 전두환한테 좀 휘둘리는, 가스라이팅 당한 것처럼 좀 휘둘리는 막 그런 거였는데, 또 결단력 있을 땐 결단력 있고 연기는 잘했는데,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승승장구해가지고 대통령까지 해먹죠. 자, 이 김성균 배우가 연기한 김진기 중장님, 자, 이분들도 굉장히 안타까운 삶을 또 살아요. 그러니까 이거야, 우리나라가 역사를 진짜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게 뭐냐면, 친일파들의 후손은 뭐 폐지 주민데 친일파들은 뭐 떵떵거리고 산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이 12.12 사태 때도 똑같아. 반란군으로서 반란한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반란을 저지하기 위해서 국군으로서 역할을 잘하신 분들은 비참하게 살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김진기 중장 같은 경우도 전역을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50 사람들이 날뛰는 거 보기 싫다 해가지고 섬에까지 들어가요. 섬에까지 들어가서 무슨 생선 뭐 이런 걸 하는데 사업이 잘 안 되시고 어려운 삶을 사시다가 나중에 청문회 나와가지고 50 비리 같은 것도 얘기하고 12.12 사태 그런 것도 했었고, 최규하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전에 좀 설명했죠. 사실은 이 최규하 대통령이 굉장히 유능한 외교관이라고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위기 시에는 대처가 필요하잖아요. 선조 같은 경우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는 왕권 강화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정책도 많이 냈지만, 임진왜란 때 약간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능력 있는 자가 용감하지 못할 때 재앙이, 똑같은 얘기죠. 능력은 있었지만 위기 상황 때 잘못 대처해서 용기 없는 결단. 오국상 이번 영화의 최고 빌런, 그 감초 역할, 코미디 역할 잘했었죠. 이 노재용 국방장관도 아까 얘기를 해서 저 짧게 얘기하는데, 전두환이랑, 영화에선 표현 안 됐지만 전두환이랑 막역한 사이였다. 5천만 원 받아먹고 청문회 나와가지고 마지막까지 비겁한 모습을 보여요. 어떻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날 있었던 장소가 어디냐, 장세동이 본부를 두고 있는 경복궁 아니었냐. 장태환 이 소장이 자기 부대 관리 잘했으면 12.12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자기 책임에 빼버립니다. 굉장히 마지막까지 안 좋은 모습 보이죠. 자, 진압군 촉에 이
윤석민 준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영화에서나 여러 가지 매체에서는 되게 이 진압군들이 무능하게 표현이 많이 돼요. 막 우유부단하고 막 결단 못 내리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때 많은 언론 매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무능하진 않았다. 실제적으로 전두환이 운이 좋아서 여러 가지 운이 잘 맞아떨어져서 이게 됐었고 하나회가 너무 많은 감청이라든지 이런 조직력을 발휘해 가지고 거사가 어렵게 성공했던 거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반란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중에는 회유되셨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박원상 자 여기 정병주 소장님 김호랑 소령이랑 해가지고 가까운 거 있죠. 그리고 팔뚝에 진짜 영화에서도 이렇게 막 팔에 기부스한 장면이 나오는데 진짜 총상이 입은 게 아직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예편 당하시고 얼마 안 있어서 자살. 다른 분들은 이제 나중에 청문회 나와가지고 증언하고 이랬는데 이분만 안 계신 이유가 얼마 안 자살했는데 다른 분들은 원래 자살하실 분이 아니다. 너무 강직한 분이다. 근데 자살했다는 거는 살해당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차만 최후를 했고 이런 분들도 계셨고 오진호 소령 여기에 김호랑 소령인데 정혜인 배우가 갑자기 출연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정혜인 배우 잘 몰랐거든요. 사실 잘생긴 건 알았지. 그래 어떤 했는데 갑자기 아내가 그러는 옆에서 야 정혜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혜인이 왜 나와 여기 했는데 딱 보니까 정혜인인 거야. 딱 그때 난 눈치챘지. 김호랑 소령이구나.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맞는 것 같아. 정혜인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여기서 한 명 죽는 역할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아내가 깜짝 놀란 거야. 그래가지고 했는데 사실 이 김호랑 소령 같은 경우는 부인이 원래 좀 시력이 안 좋은 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근무를 신청을 했대요. 왜냐면 서울에서 치료를 잘 받기 위해서 원래 군인들은 어디든 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지방일수록 그때 당시로선 또 의료시설이 미비하니까 서울에서 근무하면서 아내의 치료를 이렇게 하려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렇게 사고를 당했고 이거를 간부들 숙소가 따로 있잖아요. 이렇게 아파트 같은 거 줘서 이제 살았는데 거기 다른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어저께 이런 일이 있었대. 막 특전 사령부 공격 당했다니까 너무 걱정되니까 전화를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사령부에서는 사령관님 모시고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김호랑 소령을 현충원도 아니고 뒷산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아내분은 나중에 계속 이 부당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봉사하는 그런 곳에서 하시다가 실족사 그러니까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떨어져서 돌아가시는 이게 또 뭐 살해 당했다라는 얘기도 또 있고 안타까운 일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련된 진압군 관련된 사람들이 대부분 좋게 끝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 있었고 자 여기서 보면 그 사진을 제가 좀 이따 아까 보여드렸는데 이 전두환이 가운데 안 앉아요. 전두환이 가운데 안 앉고 가운데에 전두환 선배 3명이 딱 이 3명 중에 한 명인데 황영시 중장 같은 경우랑 뭐 나머지 분들도 그렇고 호의호식하고 뭐 무슨 장관에 뭐 해가지고 개헌되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시고 이 배숭학 중장 역할을 한 염동현 배우 같은 경우는 이 서울의 봄이 유작이 돼요. 유학성 중장이랑 진짜 싱크로율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마지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유학성 중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재판을 받는 도중에 죽어요. 그래서 현충원에 안장돼요. 원래 죽으면은 기소가 끝나버려요. 뭐 재판을 받다가도 사람이 죽으면 중단이 돼버려. 그리고 아예 사건이 그래가지고 현충원에 안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마지막 그 똥별 3인방 하고 도희철이 사람 새끼 아니죠. 이거 본심이 그냥 튀어나와 버리는데 이 도희철이 자 실제로는 박희도 준장이라고 하는데 오공화국이라는 드라마에서는 전두환이 이렇게 희도야 네가 가서 1공수 출동시켜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겠다 하고 출동해가지고 막 일사천리로 그냥 끝내버립니다. 근데 영화에서는 막 안절부절하죠. 막 그 간신배의 그 연기를 너무 잘한 거야. 그래가지고 영화 마지막에 그 의자에 앉힐 때도 전두환 옆에 노태우 앉은 다음에 바로 박희도 앉아버립니다. 그래서 50 때 쓰리박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실권과 권력을 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육군 총장까지인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실은 이 사람 직속 상관이 아까 정병주 사령관인 거예요. 근데 이게 박희도 이 사람이 이제 사람 새끼 아닌 게 뭐냐면 정병주 사령관이 얘가 너무 마음에 들고 좋은 거야. 그래서 얘를 승진을 시켜가지고 자기 부하로 둔 건데 얘가 얘네 부대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간첩이 내려가 북한군이 내려와가지고 그 지역 순찰하고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 군대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 그래서 옷을 벗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정병주 막 난리가 그냥 육군 그 총장 와가지고 막
얘 편식이라고 난리 치는데 정명주 사령관이 무릎 꿇고 사과합니다. 제발 희도 한 번만 봐. 이런 은인을 그냥 뒤에서 칼 꼽아 버린 건 그 사람 새끼 아닌 거예요. 그리고 와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0 말기에 전두환이가 민주화의 열풍이 너무 부니까 안 되겠다. 나는 이제 그만하고 나는 상황으로 가고 노태우를 대통령을 앉혀서 뒤에서 좀 이렇게 상황 정치 해야겠다 해가지고 사실은 전역을 해야 돼요. 전역을 해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1년 더 군대 생활을 할 수 있게 그냥 자기가 마지막에 그 대통령 끝나기 전에 막 아는 사람들 별 다 달아주거든. 자기 왜냐면 군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그때 전역해야 되는데 1년 더 해요. 노태우가 막 이런 게 어딨어 내가 이제 대통령인데 막 이러고 있었는데 전두환 앞에서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노태우가 대통령 되자마자 싹 다 잘라버립니다. 싹 다 잘라버립니다. 권력이 어떻게 태양이 두 개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때 청당해서 그 다음엔 못한다. 자, 김세찬 이 사람도 사람 새끼 아닙니다. 여기서 두 명 제가 뭐 욕하고 싶진 않은데 이 사람 새끼 아닌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영화에서도 그렇고 그 정병주 그 사령관을 직접 타격하는 사람이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 5.18이 있었잖아요. 5.18은 아직도 논란되는 게 전두환은 내가 명령 안 했다, 발표 명령 안 했다, 뭐 이렇게 발뺌을 하는데 이 사람이 실탄 주고 특전사 5.18 현장에 투입한 해가지고 그렇게 학살이 일어난 거예요. 자, 장민기 대령. 자, 사실은 우리가 이 높은 별들만 보다가 대령 봤을 때는 대령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대령이 얼마나 센 사람이라는 거를. 근데 미군에서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12.12 사태는 대령들의 잔치라고 할 정도로 대령들이 엄청나게 활약을 하는데 그중 한 명이 이 장민기 대령, 우리가 모티브가 된 건 이 장세동 대령입니다. 사실 장세동 대령이 영화에서는 그렇게 뭐 엄청난 역할을 한 것처럼 표현이 안 됐어요. 근데 전두환이 가장 신복이었기 때문에 그 막 모여서 작전회의하는 그 경복궁 있죠. 여기가 장세동 대령 관할 지역이었고 그렇게 신임하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 있어도 체포가 안 될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 장소에 있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12.12 사태 이후에 승승장구하죠. 그리고 의리의 남자 50 청문회나 재판 받고 있는데 막 대통령의 전두환이 모든 잘못은 내가 한 겁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 새끼 아니죠. 이 사람도 뭐냐면 수집인 감첩 조작 사건,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 평화의 댐 사건. 평화의 댐 사건 아시죠? 북한에서 댐 하나 이거 물 잘못 딱 하면은 우리 뭐 서울이 물 받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막 어린애들 코 묻은 돈까지 다 걷어버립니다. 이거 완전 사기극 이런 걸로 판명됐죠. 평화의 댐 사건,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 사건 등 공작을 진두지휘합니다. 그래서 50 때 엄청나게 실권자라고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권력욕만 있어. 그래서 술과 여자를 또 안 좋아한대요. 술과 여자를 안 좋아해가지고 사건 사고 없이 잘 무사히 지났다. 여기서부터 또 나옵니다. 하창수 대령이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는 허삼수 대령이에요. 그래서 50 때 뭐가 있었냐? 쓰리허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허삼수, 허화평, 그다음에 허문도. 허문도는 근데 12.12 사태 주역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 사람 허문도라는 사람은 기자였는데 그 기자가 이제 전두환이 이제 12.12 사태 이후에 정권을 잡기 위해서 많은 조언을 해줘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야당이 뭉치지 못하게 김대중이랑 싸우게 만들어야 된다, 막 이런 거를 조언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12.12 사태 때는 없었는데 12.12 사태 때 캐스팅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약간 문무양겸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건 조작도 많이 하고 실질적인 일도 많이 했는데 이 문일평이 허화평이거든요. 허화평 같은 경우는 완전 참모형이야. 근데 영화 보면 눈빛이 날카롭고 막 도청해가지고 막 사람들 협박하고 이간질하고 막 이런 것들 너무 잘해요. 그래서 배역이 너무 잘했다. 그리고 오공화국 그 드라마에서도 이 둘이 만나가지고 막 작당 모의합니다. 그러다가 전됩니다. 이 허평 대령이 전두환이 정권 잡고 나서 없는 보직을 만들어줬어요. 이 사람이 너무 뛰어나니까. 그래가지고 하니까 점점 자기네 권력이 커지고 하니까 점점 전두환이 이러다가는 이 새끼들이 뭐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원래는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다가 그 만들어줘요. 그 집무실을 만들어줘서 유일하게 전두환 근처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엔 좌천됩니다. 자, 그래서 12.12 사태 관련해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이 한번 싹 다 깜빡이 집어넣어요. 그 영상 찾아보면 영화에서 이런 거 있죠. 뭐 심박수 챌린지 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막 했지. 근데 그 영상 보면 더 열받습니다. 왠 줄 알아요? 그 관련된 사람이 6개월인가 9개월인가 만에 출소를 다 해요. 특별 사면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무슨 황제야.
아니 감옥에 가뒀으면 죄를 반성해야 되는데 간수들이랑 다 악수하면서 고생했어. 나 모시느라 고생한 거야. 이런 식이야. 그럼 감옥 안에서는 어떻게 지냈다는 거야 도대체. 그런 식으로 다 웃으면서 나옵니다. 그 부분은 진짜 피꺼솥 진짜 장난 아니고요. 그래 가지고 그래서 이막주 이분 영화에서 활약이 대단하죠. 저는 여분에서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그 운전병한테 "네가 정문을 좀 열어 줘야겠다." 해서 딱 신호를 줘요. 그래서 다 내리라고 헌병들이 다 내리라고 하는데 내리는 척하면서 전두환이랑 약간 모의하면서 전두환이 막 이래요. 막 "빨리 엑셀 밟아." 막 이렇게 막 왜 크게 말 못하니까 헌병들이 있으니까 막 이러면서 "밟아 이 새끼야." 막 이렇게 막 조용히 막 귓속말로 막 해요. 그런데 막 얘가 막 헌병 눈치 보랴 정문은 잠겨 있고 막 이러니까 막 어쩌지 모르면서 하면서 막 하다가 운전병한테 "네가 정문을 좀 열어 줘." 하더니 인제 좀 소초에서 무슨 뭐 일어나니까 갑자기 운전석에 딱 타 가지고 밟아버려요. 엑셀 밟아버려요. 그러니까 막 뒤에서 총 쏘고 난리나 막 전두환 뒤에서 창문 저쪽에 있으면 막 이렇게 하다가 막 웃고 막 이런 장면 나오는데 그 운전병이 문 열고 있는데 문 못 여니까 그냥 치고 가는데 허구입니다. 허구였고요. 그런 일은 처음에 못 잡았죠, 애초에. 그래서 뭐 이런 분들 있었고 저 여기 보면은 베컴 대장이라고 나오는데 이 미군인데 위컴이라고 해 가지고 한미 연합군 사령관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냐면 이분이 그런 회고록 같은 거에다가 보고서 같은 데다가 전두환에서 평가를 많이 해서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지금의 역사적 해석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 김동규, 김재규 말하는 거죠. 이분 잠깐 초반에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이태신 처 나오는데 이분도 이제 이태신 장군이 죽은 다음에 2개월 있다가 우울증 때문에 막 자살 시도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근데 돌아가시게 됩니다.